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연말입니다. 제가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또 한국이 앞으로 가장 우려된다 외국 외신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출산으로 소멸이 되고 국방력이 약해진다. 우리나라가 가장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참 그래요. 앞으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소득 기준 관계없이 불임 시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라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가정마다 돈으로 이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사실상 있긴 있거든요. 이게 극단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관련되고 모든 지금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재는 예전과는 다르게 극과 극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차세대의 기본 원리가 모순 원리다. 모순 기본 원리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면 낳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낳게 한다는 극단적인 방법은 뭐가 있는가? 안 낳는다. 안 낳는다. 낳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국호는 가지고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원주민의 토종 민족은 사라지게 됩니다. 외국의 이제 소수 민족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 다민족 소수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토속 민족은 소멸될 것이다. 이대로만 간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연구해서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데이터를 분석 한번 해보고 정말로 좋은 정책이 있으면은 벤치마킹 해가지고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시행을 하든지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을 해결하는 정책 중에서 특별한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하다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고
사고력에 이제 중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의 사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실상 현대화가 급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가 되면서 발전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고속 성장을 하게 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살기 어렵고 한 번 살다 한 번 죽는데 자식도 낳으면은 인생을 즐기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개인주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회의를 느껴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 성장에다가 산업화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황금 만능주의가 되는 동시에 개인주의도 팽배해졌습니다. 사실상 공통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그렇다면은 모순 원리를 적용한다면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아이를 낳았다 하면은 국가에서 길러야 합니다. 요즘에 참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제가 한번 별의별로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만은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연애를 해가지고 정식 부부가 아니면서 연애를 하면서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피임을 하면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상 연애를 하다가 잘못해서 아기가 생기면은 인생이 완전히 매장된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도 없고 정식 결혼도 하지도 않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먹여 살릴 이 방법이 없으니까 인생이 완전히 거러지 신세가 되니까 연애는 하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못하도록 피임약을 먹으면서 연애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은 하지 않고 그냥 동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동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피임약 먹을 필요 없다.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만 낳아주면은 나라에서 전부 다 길러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길러가지고 부모한테 다시 호적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정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면은 동거생활 하면서 아이를 빵빵빵 빵빵빵빵빵빵 낳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가르쳐가지고 성인이 된 다음에 생부한테 환원하고 돌려준다. 그때 이제 돌려받으면 부담도 안 생기고 참 좋네. 우리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고 성인이 다 되시니까 찾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 부모한테는 호적도 가족 취적을 시켜서 전부 다 결혼을 해가지고 초창기부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둔 가정이나 똑같이 취급해준다. 그렇게 해주면은 아이를 좀 빵빵빵빵 많이 낳지 않겠는가. 지금의 실제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동거하는 부부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길까봐 동거를 또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일에
동거를 하면서 피임약도 안 먹고 아이가 생기면은 나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키워서 다 큰 성인이 된 다음에 돌려준다.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하면은 동거 부부들의 그 부담도 적게 들고 그 신혼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의 고민거리를 제거해 주는 기능도 있으면서 그 인구 절벽도 해결하고 그 동거생활을 할 때 가장 그 위험 부담을 느끼는 거는 잘못해서 애가 생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그 결혼 전에 그 동거 생활을 해보고 나중에 성격이 맞으면은 결혼을 하겠다 그런 의미의 동거 생활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동거로 인생을 쾌락으로 즐기면서 인생을 살자 하는 생각으로 동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제 그 병원에서 소파 수술이라고 하는 그 소파라는 게 그게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이를 병원에 가서 긁어낸다. 그 긁을 파자를 씁니다. 그래서 소파 수술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을 하고 낙태 수술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낙태할 수 있는 약도 구입할 경우에 하지 못하게 법으로 하고 낙태 수술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또 나라에서 길러준다고 하니까 베이비 그 하우스를 베이비 박스라고도 하지만은 사방에 설치를 해가지고 많이 그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장려를 한다고 할까 뭐 그렇게는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그 베이스 박스에다 갖다가 아이를 놓으면은 경찰이라든가 이런 게 수사를 하고 생물을 찾고 뭐 처벌이라도 무서워서 갖다 놓지를 못하거든요. 뭐 교단 이런 데서 그전에는 뭐 적게나마 몇 군데 있었지만 거기 갖다 놓으면은 또 그 수사 이런 것이 들어올까봐 갖다 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몰래 매장해가지고 그 영아 유아들이 죽는 확률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것을 많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 뭐 그 족족 그 인장이라든가 손바닥 인장, 장인, 족인 이런 걸 찍어가지고 아이가 바뀌지 않도록 하고 이름을 적고 생년월일을 적고 이런 그 기초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추적 조사를 해 보니까 출생은 했는데 초등학교 나이가 갈 나이가 됐는데 초등학교 통지서를 배달을 하려고 하니까 주소가 없더라는 거죠. 주소도 불명하고 학교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아이가 죽었구나. 아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사망한 경우가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그 출생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아이들도 그 인구 절벽에 그 아이를 많이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아를 낳으면은 국가에서 환영을 하고 보상금도 주고 기르지 못할 형편이 되면은 나라에서 길러서 성인이 다 된 다음에 돌려주든지 아니면 부모가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성인이 되고 취직할 때까지 국가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인구를 성장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전에 조사를 했잖아요. 대개 보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자연 출산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연 출산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는 전부 다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저도 집에서 낳고 우리도 가족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병원 시설이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의 99%가 자연 출산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가위를 가져오느라 해서 자르고 거기서 이제 제대를 이제 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탯줄을 자를 때 너무 길게 잘라가지고 징병 검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옷을 다 벗어라 하겠어 배꼽을 보면은 이마쯤 한 5cm, 6cm까지 쭉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탯줄을 너무 길게 자르면 그렇게 돼요. 또 너무 자르게 자르면은 배꼽이 완전히 쑥 들어가가지고 구멍이 이만큼 보입니다. 완전히 배 구멍이 난 것처럼. 그거는 이제 정말로 출산을 전문하는 병원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자릅니다. 이게 만일에 5cm 자르면은 완전히 구멍이 쏙 들어가지도 않고 볼록 나오지도 않고 아주 배 면하고 일치가 딱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징병 검사 한다든가 무슨 신체 검사할 때 벗어놓으면은 어떤 사람은 배꼽이 쏙 들어가서 저는 배꼽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탯줄을 잘라가지고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의 배꼽이 너무 구멍이 쑥 들어가다 보니까 때가 차요 자꾸. 그래서 목욕하려면은 손으로 배꼽을 쑤셔가지고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때가 집니다. 때가 계속 끼고 염증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길게 자르면 배꼽이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욕할 때 때는 참 때밀이는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들 성기처럼 너무 볼록 나오면 남자들도 창피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자연분만을 다 했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때 그 시절에는 아기를 낳게 되면은 동네 이제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자연 출산할 때 병원 산부인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날 때는 저 동네 가가지고 산부인과 의사를 좀 불러오느라 빨리 죽겠다 아파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가가지고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놓고 했어요. 우리가 살 때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축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을 때는 남축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전문의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만 남축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배가 아파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난산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좀 데리고 오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100m 선수처럼 뛰어가서 불러옵니다. 그때는 무슨 자동차가 있나요? 전화가 있나요? 전화 없습니다. 전화가 없던 시대에. 저 물건내 집에 있잖아. 남축이라고. 제가 동네에 있었는데 옛날에 남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아마 지금에는 사망했을 겁니다. 이 유튜브를 들으면은
제가 원래 강릉 출신인데, 강릉 제가 살던 그 동네의 분이 이거 들으면은 저 나이 연령대 그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 친구 많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남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정말로 쉽게 낳기 어렵고 난산인 경우에는 이제 그 동네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쉽게 낳는 여자들은 대변을 보는 것처럼 펄썩펄썩펄썩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학교 선생님이, 야, 너희들 나중에 결혼할 때 여자 날씬하고 예쁜 여자만 보고 결혼하지 말고 엉덩이가 아주 딱 벌어지고 아주 튼튼한 골반이 아주 딱 벌어지고 완전 넙백다리가 아주 기둥뿌리가 탄탄하고 아주 엉덩이가 빵빵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래야 아기를 놓을 때 빵빵하고 대변처럼 쑥쑥 빠져나온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장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뭔 얘기 하다가 또 이런 얘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쉽게 나라에서 그렇게 보존을 해주고 수사도 하지 않고 베이비 박스를 갖다 놔도 수사를 차치하겠다, 묻지 않겠다. 그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오늘 또 그 CNN 뉴스에 나왔어요. 그 연합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소멸국가가 되고 국방력이 약해진다는 뉴스를 지금 보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에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 세계 톱 뉴스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국가로 한국을 지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너무 산업화가 되면서 황금망능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낳는 것까지 인생을 즐기는데 장애물이 된다. 아이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이를 낳으면은 도리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고 원수가 된다. 이런 사고방식의 민족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뭐가 문제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의 그 인구 절벽이 문제가 있는 나라들 여러 그 데이터를 좀 종합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그 책사를 동원해 가지고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된 것인지, 그런 연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소멸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정책이 뭐가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 순위가 국가가 소멸된다는데 다른 정책이 최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국가의 최고 영순위 정책입니다. 앞으로 국방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소멸될 수 있다. 국가 자체가. 국가 자체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만 있다 뿐이지, 다른 민족이 교체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민족 전이 국가가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제가 이제 유추를 해가지고 유추가 99% 이상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다민족 소수국가가 된다. 우리나라 정체성, 정통성, 정체성은 이제
원주민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다민족 소수국가 민족들이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든지 우리나라로 귀화를 하든지 어떠한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해와가지고 물갈이 민족이 됩니다. 결국은 그런 현상까지 우리 민족이 보고만 있어야 되겠어요? 국가 정책을 안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원래 무궁화라는 국화를 만들 때는 우리나라 무궁화라고 국화를 지정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끈기가 있는 민족이다 해서 무궁화라는 게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을 때 무궁무진하게 많다 할 때 무궁화입니다. 그 무궁화 꽃이 한 번 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끈질기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진장 많다 할 때 무궁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궁화라고 그래요. 끈끈한 은기와 끈기 그런 걸 보아서 우리나라 민족성하고 거의 일치하는 꽃이 바로 무궁화 꽃이다 해서 국화로 지정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민족성을 발휘해서 눈을 뻔히 뜨면서 우리나라 민족이 소멸된다? 보고만 있을 건지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우리나라 민족 사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걸 완전히 탈바꿈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족 사상이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답니다. 합니다. 이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도. 그래요. 너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산업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황금망릉 시대가 되면서 거기에 부작용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개인주의 팽배 사상이 우리나라가 가장 심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고유의 끈질긴 사상들이 희석이 되면서 사상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완전히 탈바꿈 돼가지고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나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 주체사상이 머리에 완전히 들어박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주인이다 하는 주체사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그냥 뉴스만 보고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베이비 박스를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아이가 생기면은 부담 없이 거기 갔다가 놀아. 차치하겠다. 수사는 뒤로 미루겠다. 아니면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비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동거를 하다가 애가 생기면 베이스박스 갖다 넣어. 그러면 베이스박스에 넣으면 나라에서 가서 길러주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병원에 산부인과 가면은 출산 근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를 보냈는데도 거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병원의 출생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상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사망 사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출생하는 아이와 그 다음에 호족에 등록하는 아이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취약하는 아이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낳았지만은 아이가 100명 낳았다고 하면은 50명은 없어지는 얘기예요.
알게 모르게 사망한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병원에서 아기 낳으면은 그 근본 자료가 있잖아요. 출생 자료. 족인, 장인, 기본 자료를 기록을 합니다. 그 기본 자료는 반드시 법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존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근거를 이용해서 출생신고를 했는지, 출생신고 동태 조사를 6개월마다 올려라 해서 인구 출생과 그다음에 호족 출생신고, 호족이다 출생신고 올렸는가, 또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를 제대로 발행했는데 학교에 갔는가,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인구 절벽을 해결하는데 한 라인의 행정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그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10,000명이 생겼는데 5,000명은 사라졌다. 그거 하면은 그 인구 절벽에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낳았지만은 그 출생신고도 안 하고 중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죽은 경우도 있고 사망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사건 사고로 죽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출생을 했지만은 출생신고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걸 추적해가지고 일치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출생이 100만 명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100만 명 그대로 호족 출생신고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건 사고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가장 영아 때 사건 사고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아이를 알게 모르게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는 것도 인구 절벽을 막는 그 한 라인의 행정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걸 조사를 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렇게 조사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유아에서부터 취약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조사를 해봐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죽은 아이도 있고 사건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징역살이 한 부모들도 있고, 그렇게 조사한 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참 잘했다. 그걸 앞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가장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이박스 같은 데 넣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차치하겠다, 이런 조건. 그리고 동거생활을 할 때 아이를 낳으면은 나라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길러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동거 생활을 할 때 괜히 몸에도 좋지 않은 그 피임약을 먹어가지고 피임하려고 토하고 난리치고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자유롭게 연애를 해가지고 빵빵빵빵빵빵빵 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인구 절벽도 해결되고,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지경에 가면은 내가 참 이런 정책까지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사실상 비상식적인 정책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이 절박하기 때문에 정말로 상식적인 출생 라인으로 정책을 펼 수만은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라인 인구 절벽 정책이라도 절박한 사정에 빠졌을 때는 그러한 정상적인 라인이 아닌 인구 절벽 해결 정책도 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실상 따져보면은 비상식적인 출산 정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것 다 찬밥 따지고 따뜻한 밥 따지고 이 경우 따지고 저 경우 따질 지금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절박하잖아요. 지금 국가가 소멸하느니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이 되느니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다른 나라에 먹혀 들어간다.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인지 비상식적인 것은 안 된다. 그걸 가릴 형편이 안 됩니다. 비상식적인 행정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베이스박스도 많이 설치하고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그거 갖다가 집어넣어놔라. 그리고 배를 눌러라. 아니면은 경찰에다 신고를 해라. 그래서 그 경찰에 신고하는 전화번호로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금 119 학교 폭력은 117 이렇게 하지만은 아이니까 바람이 나는 건 뭡니까? 출산이다. 그러면 777 이렇게 긴급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배를 누르든지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면 지금 저 베이스박스 배를 들어왔구나 해가지고 출동해 가지고 국가에서 아이를 기르는 집에다가 전부 다 기른다. 그런 정책까지 어떻게 이 지경이 왔습니까? 이 지경이 왔으면 그런 정책이라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좀 효과가 별로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국가에서 돈을 많이 지급을 해서 효율을 따지는 효율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보다도 계속 비상식적인 그런 라인을 통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더 돈도 국가에서 국비도 아끼고 효과는 더 주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참 나도 좀 창피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남녀 관계를 연애를 장려를 하는 건가? 장려를 해도 됩니다. 연애를 마음대로 좀 하라. 무조건 연애를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국가에서 다 길러주겠다. 이런 정책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라 망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적 자원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구성할 때 나라에 국민이 없는 그 국가 요소, 국가의 기본 3요소든 몇 요소든 국가 성립 기본 요소 중에 국민이 없는 나라가 생길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차지하는 요소가 인적 자원. 그 다음에 국가 형성의 국가 성립 요건의 제1순위로 차지하는 것도 인적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방력이 튼튼한 것도 국방력 강화의 제1순위 요소가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좀 우리나라의 민족, 우리 끈끈하고 해결 능력이 있는 우리나라 민족성을 좀 각인을 해가지고 발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